뭐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라든가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제도들을 누리려면 그만큼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뭐 그 그룹도 있겠지만 여러 회사마다 좀 기준이 다를 것 같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등급을 세워서 하는 뭐 상대평가나 절대평가, 뭐 등급 세우는 그런 거 네네. 안 하고 팀별로 해서 팀 아예 이제 평가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인 평가, 와. 피드백을 주고받는 평가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빠른 피드백을 주고 네. 빨리 고치고,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주는 가장 큰 목적은 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고쳐 나가서 그 완성을 하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성 업무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팀 평가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조직 성과 차원에서 네. 받게 되죠. 인센티브도 조직으로 나오고. 네, 그렇게 나오죠. 그것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 근데 오히려 그러면 그 한 번 평가 받는 거에 대한 좀 그쵸. 부담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 생각에는 조금 신뢰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평가받으면 내가 1년 동안 했던 것 중에 저 사람이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얘기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나쁜 얘기를 내가 듣게 되면 내가 저 언제적 걸 가지고 그때 당시 얘기도 안 하고 나한테 지금 저걸 쌓아놨다 얘기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뢰적인 부분에서는 즉시 주고받는 피드백의 방법이 조금 더 좋은 평가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제로도 요즘의 평가의 트렌드 자체가 네. 상식 평가와 상식 피드백, 네.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보면 절대 평가의 영역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평가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동료 평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사에 대한 평가가 비중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목표, 지시, 합의를 다 상사와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평가 비중은 더 높겠지만,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네.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평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후배들한테도 평가를 받는, 그래서 다면 평가, 360도 다면 평가를 받는 게 요즘 가장 큰 트렌드고,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을 주는, 상시 피드백을 주는, 네네. 그래서 월 평가를 하고 다면 평가를 하는 슈픽앤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예.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갑자기 회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장점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절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 한다고? 절대평가를 하면 그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네. 인사 기능에도 채용, 평가, 보상, 임원, 조직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네네. 이 채용 담당자와 보상 담당자가 누가 더 잘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상대 평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채용을 잘하는 사람은 채용을 잘하는 그렇죠, 사람만 놓고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절대 평가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그러면 왜 상대 평가랑 절대 평가를 나누냐? 그러니까 다 재원 문제입니다. 평가를 내서 어떻게 보상을 하냐에 따라서 재원을 정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정할 거냐.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절대 평가하면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절대 평가를 진행하고 상시 피드백과 다면 평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난달에 인사관리협회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수 사례로. 알겠습니다. 되게 TMI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TMI 뭔지 몰라. 아, 그래요? 그래서 Too much information. 알았어. 들켰네요. 돌려 말했는데 그러니까. 걸려버렸네요. Too much talker 뭐 이런 거 다 하더라고요. 다들 저한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나 좀 다물라고. 어찌됐든 뭐 슈핑앤코리아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최근에 또 그런 트렌드로 조금 가고 있다. 근데 그 어찌됐든 이것도 사실 사람의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뭐 조금 예뻐 보이면은 조금 점수를 더 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게 없지 않아 개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누셨던 것처럼 일을 잘 하는데 나랑 어떤 그 코드가 맞다라든지 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일은 못 하는데 코드는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전혀 애매하지 않아요. 요즘에.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막갈 것 같은데, 손이 막. 일을 못 하는데 코드가 맞는 사람을 네. 어떤 식으로 요즘은 취급을 하냐면 그런 거예요. 처치 곤란이에요. 아, 그래요? 네. 도움이 안 돼요. 아, 그렇겠다. 왜냐면 성과를 평가받는 그 위주로 네. 우리 조직 사회가 거의 많이 다 변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이제 함부로 막 우리가 이제
옛날 말처럼 도는 것들에 대해서 그쵸. 아 예. 그런가 보다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요즘 세상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예, 성과 위주의 사회로 변한 게 커서 그 코드가 맞는다고 또는 잘 보이고 예뻐 보인다고 해서 그게 만사가 아닌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 두 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어떤 부분에서 또 그런 얘기들을 더 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가 많았다고 봅니다. 연공서열. 연공서열. 잘생겼다고 평가를 잘 주고 우리 명석 씨는 A 뿔입니다. 예, 실장님도 고맙습니다. A 뿔뿔. 아이고 저는 입사 때부터 A 뿔을 달고 입사한 사람입니다. 아하, 어쩐지. 얼굴로만 평가를 하면. 그래서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였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잘 보이거나 이 사람 코드에 맞거나.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게 되면 침몰하는 배에 같이 탄 겁니다. 좌초되는 거지.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성과 평가라는 게 네네. 성과를 연말에 혹은 특정 시점에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 관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가라는 것보다는 성과에 대한 평가, 관리. 그래서 항시 성과를 내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지 잘생겨서 혹은 얼굴이 까매서 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는 하지, 좀 까마시길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게 회사에서는 그게 본질이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